네, 레바논에서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삐삐 폭탄 테러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일상 속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언급을 했지만요, 이 삐삐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슈태그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예, 삐삐 테러, 그러니까 무선 호출기, 무전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고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류의 테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삐삐라고 그러면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모르실 수도 거고요. 있겠죠. 예. 삐삐가 언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행을 했냐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오기 직전에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주로 차고 다닐 때 혁대 있잖아요. 이제 혁대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 거기서 삐삐 소리가 나면 그때 가서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자기를 부른 그곳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곳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회사로 들어가든지 또는 부대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삐삐는 사실상 없어졌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삐삐 사용한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삐삐가 왜 지금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서 이제 계속해서 핸드폰을 쓰게 되면 이 핸드폰에 GPS가 있어가지고 위치 추적 장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요원들이 움직임을 일일이 다 알고 그들이 또 특정한 곳에 모이면 그곳에 이제 폭격이 대상이 되니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헤즈볼라 수장이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러면은 그것 대신에 그러면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그 수단을 찾은 게 이제 삐삐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삐를 이제 몇천 대를 이제 수입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준비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틀림없이 이제 만일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이제 통신 수단을 대체할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헤즈볼라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쓰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핸드폰을 쓰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헤즈볼라 지도자가 그러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삐삐를 한 5천 대를 그러면은 수입해 와서 간부들한테 이것을 지급해주고 핸드폰은 버려라,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삐삐를 공급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폭발물도 들어있고 거기에 기폭 장치도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이게 터지면서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삐삐를 가지고 있던 또는 뭐 그 자녀들도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냥 통상 우리가 명칭으로 그냥 삐삐 테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이제 이 삐삐 테러 난 걸 보면서 핸드폰을 제가 다시 봤어요. 이거 여기서도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삐삐 테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숨은 요원은 아니시죠, 실장님? 그럼요. 네, 사실 이런 휴대통신기기 자체 폭발물을 싣는 방식의 파괴 공작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 또 이번 사건은 한꺼번에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자녀라든가 민간인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러긴 하지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이제 이렇게 목표물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사례를 보면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72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올림픽에 참여했을 때 그 이제 테러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체육 선수들 11명이 사망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피에로 간부에 대해서 이제 폭탄 테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게 휴대전화에 유선전화에 폭탄을 심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1972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인 하나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1996년도에도 하마스 사제 폭발 기술자라고 있어요. 뭐 아야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암살을 한 거죠. 이건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예. 거고요. 그 뒤에도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그 AI를 탑재한 첨단 원격 조종 폭탄이라든지 또는 AI 로봇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예. 이란의 그 군사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헤즈볼라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 다 암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다 개인이었잖아요. 예. 한 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모든 그거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거나 또는 폭발을 하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일어난 거잖아요. BB에서도 이런 폭발이 일어난 거고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워키토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휴대 무전기라고 무전기죠. 얘기를 하죠. 그 워키토키에서도 지금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17일 날은 지금 BB에서 또 18일 날은 워키토키에서 이게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헤즈볼라와 관련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레바논 사람들이죠. 레바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뭐 한 2~3천 명이 3천 명 넘게 부상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뭐 공포감이 지금 확산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30년 전, 50년 전에도 비슷한 공격이 있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집에서도 뭐 냉장고 껐다 켜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로까지 공격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 무서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급망이고 하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정보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급망을 누가 이걸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기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변속기 뭐 이런 정도 몇 개만 빼고 나면 전부 다 전자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그 휴대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집에 있는 커튼도 닫고 열게 맞아요. 하고 그다음에 문도 열고 닫게 하고 냉장고 온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풍량, 풍속 그것도 조절하고 추울 때는 이제 온도까지 조절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진짜 사물 인터넷이죠. 예. 거기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전자 제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 전자 제품에 지금 BB처럼 여기다가 어떤 폭약을 이렇게 바른다든지 아주 이제 성능이 강한 이제 폭발 물 정도 되겠죠. 물질 정도 바르는 정도 되니까 여기 기폭 장치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폭발한 삐삐를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미국 ABC 뉴스의 보도에는 이스라엘의 이번 삐삐 폭탄 작전이 15년 전부터 준비된 거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다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제품은 대만의 회사잖아요. 예. 네. 콜드 아폴로라고 하는 이제 여기의 제품인데 이 대만에서 누구한테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OEM 제품으로 하라고 했느냐면 헝가리에 있는 BAC 컨설팅 KTF라고 하는 회사가 그걸 이제 하겠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BAC 컨설팅 KTF는 헝가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무역 중개 회사지 여기에 대해서 제조하지 않는다. 제조하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제조하는 것은 불가리아에서 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불가리아에서 국영 방송에서
노르타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헤즈볼라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것이 1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억 원 되는데 이것이 헝가리로 송금이 됐다라고까지 이제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삐삐가 얼마일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핸드폰 이제 아주 비싼 거는 이제 100만 원대, 200만 원대 하지만 아주 싼 거는 뭐 굉장히 뭐 4, 50만 원이면 살잖아요. 그런데 삐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쌀 거잖아요. 아주 기능이 그렇겠죠, 단순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충 50만 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50만 원에 5천 대 하니까 딱 25억 원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이 불가리아에서 헝가리에 송금한 23억 원하고 똑같잖아요. 뭐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헝가리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제품 속에다가 폭발물도 넣고 기폭 장치도 이렇게 삽입하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가정이 맞다면 이번 이 테러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거 그 미국의 ABC 방송에서 뭐 15년 얘기하는데 예. 15년 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제품 이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이잖아요. 신제품인데 그걸 갖다가 1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써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 아니고 기술 개발은 계속 해왔겠죠. 기술 개발은 계속 해왔는데 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부대가 이제 8,100 부대인가요? 그 부대가 이제 이걸 이제 주로 8,200부대죠. 8,200부대인가요? 8,200부대가 주로 이제 이걸 담당을 해서 예. 주로 이제 사이버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암호 해독 네, 등등의. 암호 해독, 예. 그러니까 정보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그렇죠. 거를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와서 준비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그것을 한꺼번에 터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공격한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이제 어느 정도 공들여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만큼의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사망자도 그렇고 피해 입은 것도 그러는데 그 삐삐라고 하는 것이 신호가 오잖아요. 옛날에도 예. 우리가 친구들끼리 앉아 있으면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이걸 그 혁대에서 빼가지고 어디에서 연락이 왔고 이걸 보고 가서 전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같으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문자 비슷하게 오는 거잖아요.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순간 폭발을 하니까 그게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눈하고 얼굴로 직접 갈수 있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허리에 차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가슴 속에 넣을 수도 있었을 거고 뒤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냥 소리가 나니까 빼서 여기에 탁자 위에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 그 유행에 따라서 부상의 정도는 다 달랐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 측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부상자의 80% 정도가 예. 주로 눈을 다쳤거나 또는 손가락이 잘렸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손 전체에 이제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연하죠. 여기 이제 삐삐를 잡고 있거나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예. 그게 말이 그렇지 이제 뭐 한 5천 대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일본에 그거 삐삐를 그 시간에 안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피해 입은 사람은 한 3,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원들은 전부 다 이제 그걸 보거나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헤즈볼라의 그 인원들이 병력 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군하고 비정규군, 소위 말해서 예비군까지 합하면은 이걸 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헤즈볼라의 수장 같은 사람은 자기네들 10만 명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삐삐를 준 사람은 누굴까? 누구한테 줬겠나? 예. 그래 당연히 이제 계급 높은 사람한테 예, 줬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휘 통제하고 이제 연락을 서로 해서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소교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예. 이런 방법으로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인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번 폭발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서 공급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기기 공급망 안보에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이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 제일 중요하죠. 그 예. 공급망은 누가 장악하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 공급망 큰 것들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뭐 이거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 몇 개 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비대칭적 능력과 비대칭적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건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하면은 결국 강대국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그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하겠죠. 그런데 약소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급망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제품을 주로 많이 쓰겠어요? 주로 이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제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도 그쪽 나라 거 쓸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그쪽 나라 거 쓸 거고, 그러면은 그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망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 장악한 것에 어떤 것을 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는 아마 주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예. 또 전쟁의 양상이 뭐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는 새로운 전쟁 수단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전쟁 수단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이런 관련한 파괴 공작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지에 또 공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네. 공격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까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저기 헤즈볼라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군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이 7월 31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의 수장하고 같이 전화를 통하는데 뭐 7층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7층에 올라갔더니 바로 그때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거든요. 공습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 그리고 여자 둘이 자기 아이 2명 이렇게 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또는 미사일이라든지 이걸 때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BP 테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무전기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다. 더 이상 내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헤즈볼라 대원들을 향해 가지고 막 연설하는 도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여기다가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사일 발사대 100기 여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0개의 그 미사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무기 공장, 군사 시설 이런 것을 이제 파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국경선,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쪽하고 그 레바논하고 국경선이잖아요. 그쪽 쪽으로 일개 사단을 옮기면서 지금 이제 공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헤즈볼라의 주 거점은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이제 유니필이라고 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레바논하고 이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동맹부대도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으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베이루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그 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베이루트 시민들한테 공포심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서방에서는 중동 지역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일촉즉발 전면전 직전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떨까요? 이 서방국들의 자제 요청에도 전쟁 확산 가능성 크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마스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마스를 이제 괴멸시키고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2,000명인가 죽이고 거기에 인질들 잡아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자기 국민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수천 명이 죽고 살해당하고 또 인질로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정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도 타당한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이거는 국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국가. 예.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거라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침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전쟁으로 끝날 거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개입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이 모를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를 하마스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하마스 수준의 그 괴멸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삐삐 테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단단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혼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괴멸시키는데 목적을 둔 그런 정도지 이것이 확전으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